Energetics High Level. 오늘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Enthalpy of Atomization, 그리고 Electron Affinity, 그리고 Lattice Enthalpy,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orn-Haber Cycle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 이제부터는 에너지틱스 하이 레벨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너희들이 또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뭐 기존에 학원에서도 많이 했고 에너지틱스 SL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enthalpy of formation 그리고 enthalpy of combustion 그리고 Hess's law 이게 다 지금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틱에 있는 higher 레벨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 그 기본 베이스는 결국은 Hess law하고 똑같아. 벡터 같은 거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많은 터미널로지와 조금 더 많은 형태의 그 파스웨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외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피날레로 지금 정리하는 게 바로 본 헤이버 사이클이야. 우리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에너지틱스 같은 토픽은 사실은 외우기만 하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는 토픽이거든. 제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데피니션이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도 데피니션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지금 뭐 우리 에세이를 했었을 때 enthalpy of formation, enthalpy of combustion 뭐 이런 거, standard state가 또 써야 되고 뭐 gaseous state 이런 것도 되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거를 추가해서 더욱더 오늘도 공부할 게 바로 이 이제 세 가지의 터미널로지, 즉 enthalpy of atomization, electron affinity, 그리고 lattice enthalpy 이 세 가지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S라고 H라고 다 합해갖고 총 정리하는 게 본 헤이버 사이클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의 이그잠플을 사용해갖고 본 헤이버 사이클을 잘 일러스트레이트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본 헤이버 사이클 자체에서도 이제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엔트로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엔트로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브로드한 컨셉이야. 즉 enthalpy of atomization이 depending on situation에 따라서 이게 enthalpy of vaporization이 될 수도 있고, 그치? enthalpy of sublimation이 될 수도 있고, 또 enthalpy 본대 enthalpy하고 연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터미널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요거의 그냥 뜻을 얘기하자면 자, definition부터 얘기해볼게. It is a standard enthalpy change when one mole of gaseous atom is formed from its element in its standard state and condition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one mole에 있는 gaseous atom이 만들어져야 돼. 무조건. gaseous atom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없는 그냥 그 하나의 아톰 형태. 굉장히 theoretical한 부분이지. 그런데 이 theoretical한 부분을 그냥 한 몰에 있는 가시어스 아톰으로 만들었을 때 뭐로 있었을 때 엘레멘트로부터 그러니까 약간 엔설피 포메이션하고 비슷해. 그런데 이거는 원 몰 오브 가시어스 아톰이 만들어질 때 그때 어컴퍼니하는 그때 에너지 밸류야. 어 이거는 스탠드드 아까 앞에 붙었기 때문에 298 켈빈이고 1 ATM 프레셔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이그잠플을 줬어. 마그네슘이 원래 스탠드드 스테이트 때는 솔리드 스테이트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enthalpy of atomization이라는 소리는 얘가 완벽하게 분리된 gaseous state가 돼야 된다 소리지. One mole of gaseous atom is formed from its element in the standard state and condition이니까. 그랬을 때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가스로 갔다는 거. 결국은 이거는 이 밸류는 엔트로피 그 이제 그 멜팅 그치? 멜팅 할 때 드는 에너지와 베이퍼라이제이션 할 때 드는 에너지를 두 개 다 합한 거가 결국은 그때는 엔트로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이 되겠지, 그치? 즉 이렇게 솔리드에서 가스 스테이트로 스테이트 체인지 그때 필요한 그때 어마운트 오브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엔트로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야. 즉 enthalpy of atomization이라는 것은 그때 어떤 거에 적용되는 따라 틀려. 굉장히 브로드한 컨셉이야. 어쨌든 이거는 데이터 부클렛에는 없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이게 본 헤이버 사이클 때 쓰거든. 이거는 시험지에서 무조건 줘야 돼. 반면 논메탈의 예를 들어서 보자. 특히 다이아토믹 몰큐 예를 들어서 클로린 가스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게 바로 1몰의 클로린의 아톰이 가시어스 아톰이 만들어질 때 드는 거지. 그거 엘레먼트로서. 얘가 앞에 1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엘레먼트 앞에는 2분의 1이 붙어져 있어야 돼. 그때 어컴퍼니 하는 enthalpy change가 바로 enthalpy of atomization of chlorine이야.
이게 내가 왜 121이라고 줬냐면은 실제로 이 다의 아토믹 모레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원 클로린 몰리큘이 다 뿌개 갖고 두 개의 클로린 아톰으로 되어 있다. 가시어스 아톰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는 알다시피 본드 엔탈피라는 걸 알 수 있어. Energy required to break one mole of a specific bond at gaseous state야, 그치? 그랬을 때 클로린과 클로린 사이에 있는 그 깰 때 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의 클로린 아톰을 만들 때 드는 힘이 242kJ per 몰이 필요할 때,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몰 코에피션트로 2분의 1만 지금 곱하면,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도 두 개에서 한 개로 된 값하고 똑같은 거겠지, 그치? 결국은 242에서 나누기 2를 한 게 바로 이 enthalpy of atomization of chloриne이야. 즉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자 여기서 본드 enthalpy 곱하기 0.5, 즉 반감을 했을 때 enthalpy of atomization이다. 그래서 시험 때는 in the exam, the atomization of nonmetals are usually not given이야. 그리고 그 논메탈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다이아토믹 몰레큘일 때. You use the data booklet and get the atomization value from the bond enthalpy section이야. 즉 이게 F2였어. 그러면 F2를 깼을 때는 두 개의 F 가스 스타트 만들겠지, 그치? 그 F와 F에 있는 본드 엔터피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바로 엔터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의 플로린이 되는 거고, 그치? 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드 엔터피 밸류를 가지고 니네들이 그 엔터피 오브 아토마이제이션을 디듀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되게 중요해. 데이터 부클렛에서만 나오지 이건 실제 시험에서 안 줘. 그러니까 위에 같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부클렛도 없고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건 시험지에서 줘야 돼. 하지만 논메탈 같은 경우, 특히 다이아토믹 몰리큘은 아예 그 시험에서 줄 수가 없다. 왜냐? 너희들이 찾아야 되거든. You guys have to recognize야. You guys have to recognize from the data booklet and deduce the answer from the data booklet이야. 이게 아마 본드 엔탈피 섹션에서 나누기 2. 그거 꼭 명심해줘. 그래서 내가 이거 클로린 가지고 지금 너희들한테 그 example로 사용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electron affinit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거의 definition부터 먼저 해볼게. 이거는 ionization 에너지의 반대지. ionization 에너지는 energy required to remove one electron from its atom at gaseous state였거든. 이때 one mole of electrons은 상관없어. 그런데 이때 이거를 반대로 쓴다 그러면 에너지 체인지야.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required란 말을 안 써. 에너지 체인지 when adding one mole of electrons to an isolated atom at gaseous state야. 여기서 내가 대문자를 쓴 거 다 명심하고 붙여줘야 돼. 그리고 에너지 체인지라는 거. 그래서 어떤 gaseous atom이 있으면 거기다 엘렉트론 하나를 더해져갖고 anion 만드는 거야. Remember that the electron affinity value necessitates the prior condition of atomization state야. 즉 이때 isolated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히 atomize가 된 후에 이 electron affinity 값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여기에 어떠한 intermolecular force라도 있으면은 그때는 엘렉트론 더해줄 수가 없어. 완벽히 atomize 된 분리된 상태에서 엘렉트론을 더해야지만 되는, 그때 필요한 accompany하는 그때 이제 change한 에너지 밸류가 바로 electron affinity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isolated란 말이야. necessitate, 필요로 하다. 뭐가? prior condition, 무조건. 어떤 형태로? atomized state 형태로 된 거가 무조건 electron affinity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solated란 말 안 쓰면 틀려. 자, electron affinity values can be either exothermic or endothermic depending on the types of atom이라고 했어, 그렇지? 이래서 우리가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거야. If it is energy required라고 했을 경우는 endothermic만 적용되겠지.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체인지, 이게 can be both exo 혹은 endo. 그거는 그때마다 달라. 어떤 아톰에 따라 틀려. 그래서 electron affinity value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부클에서 나와 있어. 그런데 보편적으로 얘들 보면 알겠지만 halogens such as the fluorine and chlorine, 그치? want to gain an electrons and therefore its electron affinity will be exothermic이야. not requiring energy. 이게 뭐냐면 할로진은 엘렉트론 하나를 얻으면 돼. 그러면 fully octate가 되고 satisfy가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엘렉트론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의 엘렉트론 어피니티 그 밸류는 엑소테믹, 즉 에너지가 오히려 방출되는 거지 필요로 하지가 않다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지금 얘네들은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뉴클레스랑 가깝기 때문에 또 특히 플로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엑소테믹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electron affinity는 going down the group 하면은 electron affinity가 becomes more endothermic이 되는 거죠. 왜냐? further away from the nucleus니까. 프로톤의 어트랙션 멀어지고 있으니까 더 집어넣기 힘들단 말이야. 그때는 에너지가 들겠지. 우리 입장에서. 그치? 그랬을 때는 이게 엔도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Going across the period. 다시 period s를 공부하면 going across the period, electron affinity value becomes more exothermic. Why? Proton number increases closer to the nucleus니까. 그런데 going down the group 하면은 electron affinity values becomes more endothermic. Why? More shells further away from the nucleus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할로진 같은 경우 네이처를 보면 얘네들은 엘렉트론 하나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렉트론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딱히 많이 들지가 않아. 그래서 엑소셈이야. 물론 going down the halogen 그룹 할 때는 점점 더 less exothermic 해지고 좀 더 endothermic 해지는 건 맞아. 하지만 전반적으로 헬로진은 하나만 엘렉트론 게인하면 되기 때문에 엔도셈이 된다는 소리야. 얘 네이처상. 근데 alkali metal 같은 경우 보자. Alkali metals wants to lose an electron이야. 그치? They want to lose electron. 그러므로 electron affinity는 오히려 더 하려고 할 때, 엘렉트론 좀 버리고 싶어 하는 애한테 더 하려고 하면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highly endothermic이 되는 거야. requiring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electron affinity는 엑소든 엔도이든 그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에너지 체인지라고 한다. 꼭. 그럼 옥시즌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피어지스 때 배웠어. 근데 oxygen initially wants to gain electron이야. So first electron affinity value is exothermic이야. 그런데 but the second electron affinity values will be highly endothermic이 돼버려. 왜냐? 프로톤 숫자가 딸려. 프로톤 숫자가 걔네들을 물론 이거 satisfy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stability, 에너지 stability지 엘렉트론을 더하려고 할 때 드는 힘은 어쨌든 endothermic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there are less protons that can hold further electrons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overall gaining of 2 electrons to become oxygen 2-는 endothermic overall이 되겠다. 하지만 어쨌든 electron affinity는 depending on the situation exo가 될 수 있고 endo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gaseous state 꼭 붙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외우고 이거의 컨셉을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터미널로지가 바로 뭐냐? lattice entropy야. lattice entropy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인 일이야. Either endothermic process of turning crystalline solid야 into gaseous ions, or 반대 exothermic process of turning gaseous ion into crystalline solid야. crystalline solid 같은 경우는 뭐냐? ionic crystal 얘기야. ionic bonding. 그래서 그 electrostatic force를 다 깰 때 그때 드는 힘은 에너지가 들겠지. 그래서 endothermic이야. 그런데 또 이렇게 gaseous 아이온이 있었을 때 그 아이온끼리 서로 지네들의 차지 인터랙션으로 자연스럽게 붙겠지. 그땐 또 exothermic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성을 외워야 돼. 그리고 그 두 개 다 lattice entropy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봐보면 이 신호를 외워야 돼. NaCl이라는 어떤 아이오닉 컴파운드 솔리드가 Na 플러스 가스와 Cl 마이너스 가스로 했을 때 그때 어컴패니하는 lattice entropy는 근데 이건 뭐니? 아이오닉 본딩을 깨는 거지. requiring energy. 그러므로 endothermic이 돼. 그런데 그 반대로 gaseous ion into crystalline solid는 오히려 exothermic이 된다 이거 소리고. 여기서 패턴이 있어. The greater the charge of ions, 그치?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지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고 뭐 이렇게 될 때 차지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both cation anions이 많이 크면은 greater the electrostatic force가 있기 때문에 hence greater the magnitude of lattice entropy야. 이게 플러스였든 마이너스였든 훨씬 더 그 밸류 값은 커지겠지, 그치? 왜냐면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거니까. 또 반대로 smaller the size of ions, 그치? 이때는 greater surface area for electrostatic force between ions야. 왜? 더 compactly arranged 돼 있으니까, 그치? 본딩 때 우리 배웠어. hence greater the magnitude of lattice entropy. lattice entropy는 또 그것도 역시 커지게 된다는 소리야. 즉 차지와 사이즈에 대해서 또 다시 나오는 거야. 아이오닉 컴파운드에서. 즉 아이오닉 포스가 깨면 깰수록 그거를 깨려고 할 때 역행하는 힘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생성하려는 힘도 역시 비례적으로 켜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lattice entropy 이거에 대해서 잘 외워야 돼. Either endothermic process of turning crystalline solid into gaseous ions or exothermic process of turning gaseous ion into crystalline solid라고 나왔다. 그래서 이거 외워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총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본 헤이버 사이클이야. 자, 내가 여기서 준 거는 가장 너네들이 알 법한 이것만 알면은 가장
이게 this is the hardest you can get이야. 본 헤이버스 할 거. 나 분명히 너희들하고 분명히 이거 했을 때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를 가지고 이거를 칠판에 보면서 내가 이걸 다 너희들한테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트 한 거 기억나거든? 너네도 역시 이거를 하나의 모델 언서로 외워줘야 돼. 그걸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것도 봐도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 시험에서. 자,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건 enthalpy formation이야. Standard enthalpy of formation, enthalpy, energy change when one mole of a compound or molecule is formed from its constituent element in their standard state and condition이야. 1몰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1몰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2개가 있고 옥시즌 같은 경우는 1.5가 있다. O2가 원래 기본이니까, 그치? 또 스테이트에 대해서 잘 보고,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부터 보자. 알루미늄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의 gaseous ion state로 만들어줘야 돼. 그랬을 땐 제일 먼저 우리 뭐라 그랬지? 아토마이제이션 시켜야 돼. 무조건 다 아토마 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얘든. 그러면 enthalpy of atomization이 알루미늄의 아토마이제이션을 지금 몇 개가 있다는 소리지? 2몰수가 있지? 그래서 이 값에 2배를 곱한 걸 해야지만 2개의 알루미늄이 다 gaseous state로 아토마된 거를 구할 수 이렇게 된 거를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enthalpy of atomization 이거는 근데 시험에서 줘야 돼. 데이터 북클에서 없거든. 메탈에 있는 아토마이제이션은 무조건 시험지에서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알루미늄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gaseous 아톰으로 돼버렸어.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되지? 엘렉트론 하나씩 더 하는 거야. First ionization 에너지지. First ionization 제일 먼저 한 에너지를 energy required to remove one mole of its electron from its outermost electron이야, 그치? at gaseous state야. 즉, 근데 이게 몇 개의 알루미늄이 있지? 2개가 있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first ionization energy of aluminum. 이거는 데이터 북클에서 있지? 자, 그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빼야 되지? 근데 이것도 역시 2개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second ionization energy.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야지. third ionization 해야지만 알루미늄에 있는 3 플러스 gaseous ion이 2몰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의 값을 다 이걸 이제 시험지에서 주던가 아니면 거기에 데이터 북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옥시즌 같은 경우 보면 옥시즌도 1.5 O2 가스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다이아토믹 몰리큘이고 논메탈이네. 아, 본드 엔설피.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 아까 배웠지? 이거는 데이터 북클렛에도 없고 데이터 북클렛에 있지만 본드 엔설피 섹션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IB 시험지 시험지나 뭐 퀘스천에서 주어지지가 않아. 그럼 너희들 이건 알아서 해야 돼. 우선 옥시즌 더블 본드라는 건 알고 있고 옥시즌 더블 본드에 있는 본드 엔살피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2개의 옥시즌 가스이어스 아톰이 만들어 2몰수가 나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 1몰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1몰로 했을 때 값을 구한 거다가 여기다가 앞에 1.5를 곱해야지, 그치? 그럼 1.5개가 있으면 이거를 다 이론적으로 옥시즌하고 다 깼을 때는 어떻게 되지? 3개의 옥시즌 아톰이 나와 있다라고 그 에너지상을 외워야 되는 거야. 즉 실제로는 enthalpy of atomization은 half O2가 한 개의 옥시즌 gaseous 아톰을 만들 때 드는 식이야, 그치? half O2가. 근데 여기는 하필이면 1.5개가 있잖아, 그치? 1.5개가 있다는 소리는, 그치? 이게 1대 1일 때, 그치? 여기 한 개일 때 2개를 만들고 0.5일 때 한 개를 만든다고 치면 1.5일 때는 얘가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서 본드 엔탈피가 1로 만들었을 때는 2개의 가스이어스 아톰을 만든다고 치면 1.5로 곱했을 때는 3개의 옥시즌의 가스이어스 아톰이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지, 그치? 이건 너희들 이미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때 집어줬을 거야. 다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본드 엔탈피에다가 있잖아, 얘들아. 요 앞에 있는 요 몰 코에피시언트를 곱한 다음에 1.5 곱하기 2잖아, 그치? 1.5 곱하기 2 하면 이 theoretical하게 3개의 옥시즌 가스이어스 아톰이 만들어지는 그 값이가 에너지가 되겠다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돼. 이게 함정이야. 이걸 그냥 본드 엔탈피 거를 그대로 써서도 안 되고, 그치? 아까 클로린하고 헷갈려갖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요 몰 코에피시언트에 맞춰서 1.5면은 이거는 3개가 되는 거. 왜? 여기 2가 있으니까 1.5 곱하기 2니까. 자, 그래서 3개의 옥시즌 가스이어스 아톰이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지? 3 moles of oxygen gaseous 아톰이 있는 거야. 거기다 이제 하나씩 엘렉트론 더해야 되지? 그런 걸 first electron affin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옥시즌 몇 개 있지? 3 moles가 있어. 즉
그러므로 3 곱하기 first electron affinity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옥시즌 1-가 됐지. 이랬을 때 first electron affinity는 옥시즌이기 때문에 이거 exothermic이다. value가. 왜냐? adding first electrons to one oxygen. 그치? isolated oxygen atom이면 그때는 exothermic이라고 했어. 그치? oxygen wants to gain electron이니까. 그치? 한데 두 번째 때는 프로톤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돼서 highly endo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second electron affinity는 highly endo가 되고 그거에 곱하기 또 3을 해야 돼. 왜냐?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옥시즌 2- 엘렉트론이 나와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모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 내가 플러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얘하고 지금 지지고 볶아갖고 electrostatic attraction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그치? 그래서 Al2O3로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것도 역시 레티스 엔트로피고 요 방향에서 이렇게 다시 다 분리되는 것도 레티스 엔트로피라고 그랬어. 그치? 한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시그널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네들은 gaseous 아이온들이 아이오닉 어트랙션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갖고 가장 스테이블한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래서 엑소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한 개만 안 줘도 결국 봐봐. 요 enthalpy of formation 요 공식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요쪽 방향에 L일 것까지 다 이 8개를 다 더한 수가 enthalpy of formation이겠지. 그치? 이렇게 나이키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요거랑 가는 거랑 벡터 형태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얘 더하기 이거 다 이거 지금 2 곱하기 한 거 1.5 곱하기 한 거 2 곱하기 3거 이거 다 더한 거야. 이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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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엑소더믹으로 반영된 거 더한 거가 엔트로피 포메이션 값이 되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엔트로피 포메이션 값에서 얘들을 다 뭐 하나 빼면은 요거 레티스 엔트로피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때 중간에 얘가 마이너스 밸류고 얘도 마이너스 밸류고 이건 결국 뺀 거랑 다름이 없어. 하지만 어쨌든 그 컨셉은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마이너스를 더하면 어쨌든 빼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의 값은 이것들을 다 더한 거. 이 방향대로 화살표대로. 그치?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이 방향대로 줬다 그러면 이거를 차지를 바꿔갖고 이 방향으로 만들고 나서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엔트로피 포메이션이 같대. 그래서 이거 명심해줘. 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얘가 다 밸류 구하면 엔트로피 포메이션하고. 그럼 시험에서 분명히 엔트로피 포메이션 줄 거거든. 그리고 너희들 이 값이 다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 equals 이거 다 더한 거지. 그럼 얘에서 여기 있는 거 다 빼면은 요 레티스 엔트로피 값이 이 방향으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방향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플러스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쉽다. 시험지에서 뒤에 나중에 풀어봐.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application of Born-Haber cycle. 이 Born-Haber cycle이 뭐 중요하냐 이거야. 읽어볼게. From the theoretical deduction of Born-Haber cycle, we can deduce the value of lattice enthalpy. 그치? lattice enthalpy를 구할 수 있다. This value is theoretical lattice enthalpy value, assuming that the molecule is an ionic compound이야. 즉, 이 lattice enthalpy 우리 전에 했던 요것들은 Born-Haber cycle은 요 값은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100%다 아이오닉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however, many crystals are also covalent in nature, especially the complex ion. transition metal하고 연관인 애들은 굉장히 많이 covalent bond를 또 만들어. And thereby, the theoretical values may be different to the actual experimental values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소리야. theoretical value와 experimental value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너희들 구했을 때 if the two values, theoretical과 experimental, have a large difference in values, the compound is said to be highly covalent character and not ionic이야. 그래서 그거는 covalent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ionic 캐릭터는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covalent만 있잖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sharing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 NaCl 같은 경우는 theoretical lattice enthalpy는 766kJ/몰밖에 안 돼. 그리고 experimental lattice enthalpy는 실제로 해봤더니 771kJ/몰밖에 안 돼. 되게 비슷비슷하지, 그치? 에너지 디퍼런스가 없잖아, 그치? Therefore, we can say that NaCl is highly ionic in character. 비슷하기 때문에 값이. 한데 silver chloride를 보자. theoretical lattice enthalpy의 silver chloride 이게 assuming that it is an ionic compound 770이 돼. 한데 experimental lattice enthalpy 같은 경우 보잖아. 그럼 좀 더 200이나 차이 나지. 뭐 130, 뭐 200 꽤 차이가 나지, 그치?
905는 드는 말이야. 그거 왜 그래? extra strength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얘가 covalent 캐릭터가 highly이기 때문에, highly covalent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age가 transition metal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차지 디퍼런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똑같아. 그리고 오히려 NA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에너지 밸류가 비슷비슷한 말이야, 그치? 이렇게 차지 디퍼런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제로 익스페리먼트 리얼리티에서는 얘가 훨씬 더 큰 값을. 왜 그래? 얘네들이 코밸런트 캐릭터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본 헤버 사이클을 가지고 어떤 몰리큘이 코밸런트 캐릭터인지 아이온 캐릭터인지 그거를 확인하게 알 수가 있겠다 이거야. 자, 오늘 이거 이제 끝냈고, 이제 내가 하이어 레벨에서 있는 그 이제 다음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솔트 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에너지틱스가 끝나. 어,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거는 가서 우선 아직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한 학생들도 많을 거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스탠다드 레벨 했던 거 그거를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거가 그 전에 영상이 없는 학생들은 어쨌든 책에서 보고 이미 너희들 학원에서 나하고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라 생각해. 자,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고 다음 수업 때 또 봅시다. 수고.